목숨을 잃을 수 있는 10가지 실수. 소풍이나 숲에서 야생동물을 만나면 우리는 겁을 먹거나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여기 야생동물들을 어떻게 해야 하고 동물과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10번, 숲에서 무스를 만났을 때. 무스는 숲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예요. 무스는 상당히 소심하고 먼저 도망가지만 가을에는 짝짓기 기간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수컷들은 쉽게 동요하고 사나워져요. 시베리아에서는 곰보다 무스가 더 무섭다고들 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무스 새끼에 접근하지 마세요.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해야 할 행동. 무스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피하세요. 그것만으로도 겁을 먹을 거예요. 천천히 무스의 경로를 떠나세요. 무스는 뒤로 움직일 수 없어요. 나무 뒤에 숨어요. 무스는 시력이 매우 안 좋아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요. 큰 소리를 무서워해요. 만약 무스가 쫓아온다면 나무에 오르세요. 다음은 무스가 공격하려 한다는 징후입니다. 먹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을 응시해요. 귀는 머리에 납작하게 젖혀있고 목, 등에 혹, 엉덩이에 털이 곤두섭니다.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을 향해 걸어가요. 소변을 봅니다. 말이 하는 것처럼 머리를 뒤로 휘둘러요. 9번, 운전 중에 도로에서 무스나 멧돼지를 만났을 때. 피해야 할 행동. 동물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경적을 누르거나 불빛을 깜빡이지 마세요. 무스 주변을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해야 할 행동. 가을에 여행할 때 주의하세요. 동물이 길에 나타나면 천천히 멈추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동물 주위를 천천히 운전하도록 하세요. 만약 자동차로 동물을 친 경우, 비록 죽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동물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해칠 수 있어요. 동물을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로 인해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조치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아마 교통경찰을 불러야 할 거예요. 8번, 고슴도치를 만났을 때. 피해야 할 행동. 아무 우유나 주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고슴도치는 우유를 소화하지 못해요. 아이스크림도 안 돼요. 맨손으로 만지세요. 온갖 종류의 감염에 걸리고 싶으시면 말이죠. 고슴도치가 다치지 않았다면 집으로 데려가지 마세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이에요. 해야 할 행동. 고슴도치가 다쳤다면 동물구조센터에 전화하세요. 이 경우 동물을 데리고 가도 됩니다. 7번, 성남 멧돼지에게 공격당했을 때. 보통 멧돼지가 여러분을 보자마자 먼저 도망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때때로 공격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달아나지 마세요. 여러분을 따라잡을 거예요. 무기를 믿지 마세요. 멧돼지는 매우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고 무기 공격은 활을 돋울 뿐이에요. 해야 할 행동. 나무 뒤에 숨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을 못 볼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세요. 큰 소리를 내세요. 6번, 집 안에 박쥐가 들어왔을 때. 피해야 할 행동. 당황하지 마세요. 미신을 믿지 마세요. 박쥐는 그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피를 마시러 온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박쥐가 있어요. 과일 먹는 박쥐와 곤충 먹는 박쥐. 둘 다 사람 피는 먹지 않아요.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창문 밖으로 잠자는 박쥐를 던지지 마세요. 해야 할 행동. 반려동물과 멀리 하세요. 두꺼운 장갑을 끼세요. 동물이 표면에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잡으세요. 또한 박쥐를 상자로 덮고 그 아래에 무언가를 밀어 넣을 수 있어요. 만약 박쥐가 깨어있다면 집 밖으로 나가서 날아가게 하세요. 만약 박쥐가 자고 있다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럴 때는 공기구멍을 낸 박스로 덮으세요. 5번, 코요테, 여우 또는 자칼과 마주쳤을 때. 피해야 할 행동. 도망치지 마세요. 추적할지도 몰라요. 동물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려고 하지 마세요. 해야 할 행동.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팔이나 옷을 쭉 펴서 크기가 커 보이도록 하세요. 돌을 동물의 방향으로 던지거나 정통으로는 말고요. 던질 것 같은 자세를 취하세요. 4번, 새가 둥지 밖으로 떨어졌을 때. 99%의 경우 그대로 두고 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모는 보통 근처 어딘가에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 새를 도우세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을 때, 칼새나 비둘기 새끼일 때, 눈을 못 뜨고 깃털이 없을 때, 직접 아기 새를 돌보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동물 구조대에 전화하는 게 좋아요. 3번,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돌고래가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은 돌고래가 정말 친절해서 사람을 등에 태워주고 익사하는 사람을 구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돌고래가 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유래해요. 예를 들어 포세이돈의 가장 좋아하는 메신저는 델피누스였어요. 그래서 신이 돌고래 형상의 별자리를 배치했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돌고래를 죽인 사람은 사형됐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돌고래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믿어왔어요. 돌고래를 인간화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친절할 때도 여러분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물거나 아프게 밀 수 있어요. 피해야 할 행동. 돌고래 근처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돌고래가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믿지 마세요. 해야 할 행동. 돌고래로부터 멀리 헤엄치세요. 언제든지 물에서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만 돌고래와 교류하세요. 2번, 돌고래가 해안으로 밀려왔을 때. 피해야 할 행동. 바다로 다시 옮기지 마세요. 그러면 분명히 죽을 거예요. 돌고래가 해변에 있다면 아프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두지 마세요. 갈매기나 개에게 공격받을 거예요. 해야 할 행동. 구조대나 해양 경비대에 연락하고 돌고래 근처에서 도움을 기다리세요. 태양으로부터 돌고래를 보호하세요. 겨울에도 매우 빠르게 더워질 거예요. 젖은 수건이나 해조류로 덮어주세요. 가끔 물을 뿌려주세요. 물이 숨구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숨구멍을 피하세요. 1번, 공해에서 상어를 만났을 때. 사실 공격하는 상어를 만나는 상황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은 여전히 위험해요. 피해야 할 행동. 겁먹지 마세요. 상어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사냥 욕구로 더욱 화가 날 거예요. 헤엄쳐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어는 자신의 영역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여요. 여러분을 잡을 거예요. 해야 할 행동.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헤엄쳐서 상어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어가 흥미를 잃을 거예요. 방어하세요. 만약 상어가 공격한다면 온 힘을 다해 상어의 코를 때리고 물에서 나가려고 노력하세요. 그 상어는 잠시 동안 정신을 잃을 거예요. 만약 상어가 물려고 한다면 눈이나 아가미를 다치게 하세요. 이곳은 상어의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자신을 방어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빨리 물에서 나오도록 노력하세요.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온열동물이라면 무엇이든 광견병의 매개체일 수 있어요. 이건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물림이나 침을 통해 전염돼요. 아무리 동물이 순해 보여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이 야생동물과 놀게 하지 마세요. 만약 다친 동물을 본다면 동물 구조대에 연락하세요. 전문가가 더 잘 도와줄 거예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것에 익숙해지고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요. 게다가 그들의 습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걸할 거예요. 그런 당돌한 동물들은 사람을 겁주거나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어린 동물을 절대 만지지 마세요. 귀엽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부모는 공격적일 거예요.